이용한 겁니다. 한층 내려간 지면 온도 덕분에 주변 건물들의 전력 사용량도 낮아졌습니다. Man kann begrünen, horizontal, vertikal, aber man benötigt auch andere Maßnahmen, die auch umsetzbar sind. Und da ist Farbgebung letztlich ideal. 미국에서 가장 더운 대도시 피닉스의 한 대학에서도 새로운 냉각 기술이 시험 중입니다. 건물 표면에 열심히 바르고 있는 이것. 마치 페인트 같지만 실은 건축용 기능성 코팅제입니다. 지붕에 이 코팅젤이 도포해 태양열을 반사시키고 건물 내부를 더 시원하게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동일한 구조를 가진 건물 2개 중 1개의 지붕에만 코팅젤을 도포해 내부 온도가 얼마나 시원하게 유지되는지 90일 동안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It prevents it from UV, from high heat. And then additionally, we have technology that acts like an ice pack, which basically keeps your buildings cooler during the summer and warmer during the winter. 이 기술이 입증돼 상용화까지 이어지면 냉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는 말한다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작고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점차 중부와 호남으로 확대되겠고 영남과 제주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북부, 경기 남동부에 1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전북 북서부에 20에서 80mm, 영남과 제주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가 예상되고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 내일 새벽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안보와 국방비, 관세 협상 등이 예측됐는데 국가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의 집중 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천 시대에 가까워졌다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이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를 나란히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워싱턴 DC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재미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섰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방준원 기자입니다. 1박 2일 일본 일정을 마치고 도쿄에서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 우리 시간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식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각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입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로 부족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을 진행한 뒤 오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와 함께 동맹 현대화, 북핵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방비 증액이나 전시 작전권 전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선 등 민감한 현안이 어느 수준으로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방미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사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합니다. 지난달 관세 합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계획 등이 방미 중에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순방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26일에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시찰합니다. KBS 뉴스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상회담에 임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필요한 이야기는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예정에 없던 기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의제는 안보, 국방비, 관세 협상 문제 등이 예측되고 있다며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긍정적 결론 도출을 기대했습니다. 대화도 거의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북 정책 의제와 관련해선 직접 제기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다며 제한 없이 필요한 이야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아마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과거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나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대감도 커졌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주변국 관계도 많이 나빠졌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법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력도 과거보다는 몇 배는 더 들려야 현실적인 성과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진행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미 협상과 관련해 많은 조언을 받았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과거 선언위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대해선 그런 지적을 당할 각오도 했다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골자입니다. 또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저지를 위해 어제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천 시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국민 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헌법 소원 등 법적 조치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 인력과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충격의 12연패 끝에 간신히 1승을 신고했습니다. 8월 초만 해도 2위까지 넘보던 롯데는 이제 공동 4위로 추락했고 가을 야구도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스포츠 취재부 한성균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연패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꼬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일단은 공교롭게도요, 롯데가 외국인 투수, 10승을 거둔 외국인 투수를 이제 퇴출을 시키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위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공을 뿌리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비슨을 퇴출시켰거든요. 네. 공교롭게 이 선수가 퇴출된 이후부터 연패에 빠지면서 이른바 데이비슨의 저주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데이비슨이 8월 6일 날 마지막 등판을 했는데요. 마지막 등판에서 승리 투수가 되고 10승을 거뒀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까지 역대 모든 외국인 선수 중에 10승을 거둔 선수가 퇴출된 적이 없습니다. 네. 대신 데려온 벨라스케스가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어제 경기에서는 6이닝 4실점으로 승리 투수 됐지만 3번의 등판에서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이렇게 12연패를 달려고 공동 4위까지 밀려났는데 이게 이전에 백인천 감독 시절,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2003년도에는 사실 롯데의 전력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연패할 만한 전력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8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롯데가 김태형이라고 하는 두산에서 이른바 왕조 시대를 열었던 감독을 영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김태형 감독의 다양한 시도들이 8월 초까지는 순항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프론트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감독이 된 감독이거든요. 당시에 이 선수 출신의 코칭 스태프들은 다른 감독을 원했는데 네. 프론트 전원이 김태형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김태형 감독을 영입을 했고 두 번째 시즌에 잘 되는 듯 했지만 지금 8월부터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지금 뭐 시작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12연패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롯데가 계속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롯데가 지금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패가 거듭됐던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타선의 침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8월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잘 나가던 타선이 한순간에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롯데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롯데가 7월까지 성적을 따져보면은요, 팀 타율이 전체 1위였어요. 그런데 8월 타율은 전체 최하위로 밀려났고 2할대 초반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7월까지 쭉 좋았던 타선이 한순간에 얼어붙었기 때문에 롯데의 위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좀 따져보면은요, 롯데는 원래 홈런이 없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홈런은 10위였지만 타율 1위로 만회한 팀이거든요. 네. 그런데 타율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홈런도 10위, 타율도 10위가 됐습니다. 롯데의 타격 성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어떠냐면 롯데는 볼넷이 적고 삼진도 적고 홈런도 적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결국은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볼넷이나 삼진이 적다는 것이고 홈런 타자가 없기 때문에 홈런 숫자가 적은 거거든요. 이거는요,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데 인플레이 타구가 안타가 많이 되면 타율이 좋지만 운이 나쁘거나 상대 수비가 좋아서 아웃이 되면 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홈런이 많거나 볼넷이 많은 팀은 기복이 적지만 롯데 같은 팀은 성적이 어느 정도 운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8월은 그야말로 불운이 겹치면서 롯데의 이런 하락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롯데 이런 부진, 이 속에 투수진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건 뭐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 극복이 안 된 겁니까? 자, 일단은 롯데가 선발 투수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계 투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인데 네. 시즌 초부터 우려했던 대로 중간계 투진의 피로도, 그러니까 과부하가 왔다. 이것이 연패 기간에 정말로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가 뭐 한 5월부터 계속해서 불펜진이 좀 많이 던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 기록을 보면은 롯데가
구원 투수진을 가장 많이 투입한 팀이 바로 롯데입니다. 그리고 구원 투수들이 평균 1이닝을 던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요. 이틀 연속 그리고 3일 연속 던지는 투수들의 숫자가 10개 구단 중에 최다일 뿐만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7월 초까지는 그런 대로 버텼습니다만 연패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고 선수들이 지치면서부터 롯데 구원진의 과부하가 걸렸어요. 네. 필승조라고 할 수 있는 정철원 선수, 최준용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구위가 많이 떨어졌고, 마무리 김원중 선수까지도 위력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불펜진의 과부하가 생기면서 중간 이후에,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아졌고 선수들이 긴장하게 되면서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 실책까지 이어졌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타격이 8월 들어 타율이 떨어졌고, 그리고 불펜진의 과부하 플러스 에러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도 롯데 연패를 끊었잖아요. 가을 야구 어떻게 좀 분위기 반전 가능합니까? 일단은 늦었지만 연패를 끊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역대 한국 야구에서 11연패 이상을 한 시즌에 한 팀이 가을 야구에 진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롯데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면서 가을 야구에 진출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11연패를 한 팀은 정말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4위잖아요. 예. 5위까지 가을 야구 할 수 있습니다. 4위부터 8위까지 3게임 차의 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 성적 유지만 해도 가을 야구 간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롯데가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타율이 8월 들어 정말 떨어졌잖아요. 한순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전준우라고 하는 중심 타자가 가세를 하고 레이에스가 어제 오랜만에 홈런을 쳤는데 이 선수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롯데 타선은 기복이 좀 심한데 이 선수들도 뭔가 바람이 불면 분위기를 타면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에 롯데가 8월 초에 LG에게 3연패 당하면서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가을 야구 접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3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롯데가 이런 DNA도 갖고 있는 팀이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번 주에 KT 두산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네. 여기서 5할 승률 이상을 거두게 된다면 롯데 가을 야구가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 팬들 이번 게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에서는 등산 중이던 남성이 곰에게 물려 숨지는 등 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세계 자연유산 시레토코. 곰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 이곳에서 등산하던 20대 남성이 곰에게 물려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부 관광객의 부적절한 행동도 문제입니다. 차에서 내려 곰을 찢거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먹이를 주는 사람까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과 곰 사이의 적절한 경계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곰이 수박밭에 들어와 밭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収穫あと1週間でするというのでやられて、これだけ人家のそばに来てこういうことするというのはあんまりないんだよね。 지자체가 나서 전기 철책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도 곰이 싫어하는 고추를 봉투에 넣어 매달아 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考えつくことは頑張ってやってんだけど、熊さんに届いてるか届いてねえか、こんな生活だったら引っ越ししたいと思って。 홋카이도